다른 조례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2014년에 세월호 참사 당시에 이 단원고 고 강민규 교감 선생님을 포함하자 그런 조례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사실은 이 조례는 제가 도의원에 당선된 직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는 올해가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올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광민규 교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그 단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인솔 책임자로 참사 수습 과정에서 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참사 당시 이제 그 학생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정신을 잃고 발견되셔서 극적으로 생존하셨지만 학생들이 인솔 책임자라는 그 교사로서의 사명감으로 말미암아서 참사 현장에서 복귀하셨다가 수습 과정에서 스스로 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최근 서희초등학교라든지 혹은 용산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명을 달리하는 사례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위 두 사건은 안타까운 교사의 죽음을 우리 사회가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면서 순직이라는 결과를 사회적으로 합의했고 결국 순직으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의 깊은 상처였고요. 그런 사회적 참사 과정에서 고 강민규 교감 선생님은 우리 사회가 아쉽게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라도 좀 늦었지만 고인께서 학생들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했던 헌신과 희생 정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굉장히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했고 그런 경기도교육청으로 말미암아서 조직 구성원에 상처도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경기교육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조금 말씀드려보자면요. 이 조례의 목적은 고 강민규 교감 선생님을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경기도교육청 내에서만큼은 또 경기도교육청부터는 304명의 희생자에서 강 교감 선생님을 더해서 305명의 희생자로 인정하자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겪은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의 교육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에도 저는 기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이제 통과된 후에도 해결해야 될 일도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강 교감 선생님의 경우에는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이 되셨고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공무원 연금법 관련 법령이 개정돼서 당시의 그 공무상 사망은 현재로서는 순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당시의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강 전 교감 선생님을 세월호 참사로 인정한 그 이후에는 대정부, 국가를 상대로 강 교감 선생님을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라는 취지의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낼 생각입니다. 네, 그 밖에도 다른 조례 중에서 다문화에 관심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게 경기도 다문화사회정책 기본 조례가 띄네요. 어떤 내용인지요? 사실 이제 우리 인구 소멸 내지는 인구 절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익숙해진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 차원의 대비가 시급하다라는 문제인식에서 출발을 했고요. 대한민국 인구수는 이제 정점을 찍고 정체에서 하향하는 추세이고 다만 반면 체류 외국인 수는 증가해서 전체 인구의 5%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보자면 경기도는 전국 우리 대한민국의 4분의 1 인구가 현재 거주하고 있지만 체류 외국인 비율은 3분의 1로 굉장히 더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앞으로 더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문화 사회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또 정책을 시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 예산이 다문화 사회의 인지의 관점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문화 사회 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또 교육과 관련될 수도 있겠네요. 이주 배경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의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문화 사회로 진입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100명 중에 6명이 소위 말하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이고요. 외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하다가 중도 입국하는 청소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문화 가정과 중도 입국 청소년들을 합해서 이주 배경 청소년이라고 부르고요.
일부 이주 배경 청소년의 경우에는 사회 적응과 학업 수행에 굉장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해줄 시설은 경기도 내에서는 수원시와 안산시 단 두 곳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조속한 사회 적응을 하고 또 향후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를 체계화할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제가 앞서 언급한 그 두 조례는 모두 상임위에서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이해관계자들과 토론하고 또 관련 법을 살피고 있으면서 또 경기도를 위한 중요한 조례라고 자부했습니다마는 지금 계류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조례 제정을 위해서 좀 더 고민하고 보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들께 드리는 말씀 듣겠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2년 동안은 더욱 도민들과 그리고 경기 교육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하고자 다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귀담아 들은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경기 교육과 우리 경기도가 나갈 방향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호동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